오늘 저희들은 이 나주 배연구소의 현장 학습 나왔습니다. 이별하나 연구사님 말씀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땅을 만들고요. 20년도에 재식을 한 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년차 키고 있는 나무들이고요. 지금 108품종 정도가 저희가 유전자원 보유 차원에서 지금 심어져 있고, 새로 도입되는 품종들도 차근차근 들여와서 계속 증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심었어요? 저희가 여기가 원래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년 동안 정말 깊게 토양도 한 몇 톤 정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우드칩 넣어서 한번 다 뒤집어서 개량하고, 일단 밑에 유공관이랑 이런 배수 시설을 1차적으로 다 한 상태에서 그 위에 토양 넣고 저희 파쇄목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1년 동안 땅을 계속 휴지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황도 같이 줘가지고 토양산도 조절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땅을 만든 다음에 다시 우드칩을 위에다 조금 더 북돋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조성한 상태거든요. 지금. 저기 심을 때 그 피트모스는 안 넣었어요. 피트모스는 전혀 안 넣고요. 네. 그 상태에다 그냥 네. 심으신 거예요? 네. 이쪽이나 다 그렇게 심었다는 네, 얘기죠? 동일하게 조성한 땅이에요. 아. 피트모스는 안 들어갔어요. 노지에 심어져 있는 품종이랑 동일한 품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품종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비다이, 남부, 북부 이렇게 심겨져 있고, 이 하우스는 저희가 교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포장이에요. 그래서 구매되면은 대부분 다 교배를 해서 다 복지를 묶어놓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교배는 마찬가지로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쪽으로 가시면 교배 실생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교배를 해서 그 교배 실생들을 씨를 받아서 파종을 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작년에 저희가 파종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씨를 얻어서. 작년에요? 네, 작년이요. 네. 그러면 2년째 크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저희가 씨를 보관했다가 작년에 네, 씨를 받았다고? 씨를 받아는 거를 올해 심어서 교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저희가 19년부터 교배를 해서 이제 많이 자란 나무들이에요. 한 거예요? 네, 저희가 교배해서 교배 실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9년도에 저희가 교배해서 자라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여기에 있는 작은 애들은 돌을 씨 받아서. 그럼 요거 교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블루벨라랑 코코블루 이렇게 교배한다는. 저기 유레카 있던데, 거기. 그 유레카는 큰 유레카는 아니고요. 저희도 유레카 농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레카 과일을 먹고 안에 나온 씨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네. 그러네. 이게 여기 이제 핀필라도 핀필라 씨를 심은 거란 얘기야. 네,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쨌든 간에 오픈돼서 교배가 됐을 거니까 그 수배라고 생각을 하고 심어놓은 거예요. 네. 그 유전자를 많이 네. 가지고 있을 거다. 네. 그래요. 영수형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네. 이렇게 개배를 시켜놨잖아요. 암수 개배를 이렇게 아키가 암수. 네. 암수 개배를 시켜놨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전부 다. 똑같다고 해도 품종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놈이 나오지. 다 틀리죠. 이 중에서 이제 큰 경쟁력, 놈, 적은 놈, 셋째, 넷째, 이 다섯째. 중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이 나오면 그거 이제 품종 등록을 해서 품종을 만들어요. 큰 아들, 적은 아들이. 앞쪽에서는 교배를 하고 거기서 얻은 씨를 저희가 저쪽으로 키워서 이제 저 정도로 크면 이제 저 정도 큰 애들 이제 내년에 노지로 나가서 키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루베리에 관심 있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블루베리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뿌리가 가장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이제 고품질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블루베리 생장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블루베리는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될 것이 토양이 되는데 이 토양에는 배수도 좋아야 되고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도도 맞춰줘야 되고 또 이 안에 유기물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블루베리 뿌리의 특성을 잘 알아서 이 토양 배수는 건강한 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토양 산도는 뭐 계열에 따라서 다르지만 4.5에서 5.5 사이의 pH를 유지해 주시는 게 이 블루베리가 건강하게 잘 클 수가 있고 이 블루베리의 나무 특성상 토양 산도가 이 사이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미량 원소를 원활하게 나무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이 5% 내외로 그 토양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좋은데 이 토양 유기물은 영양소의 저장 역할도 하면서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다시 블루베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의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기물도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완전히 부식이 완료된 유기물이에요. 일반 생 우드칩이나 이런 건 말고요. 네. 그래서 블루베리 가장 첫 번째는 과습은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이 되면 안 된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식구의 속히 성목에 도달시키려면 과습되지 않으면서 뿌리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뿌리를 세세하게 조금 더 나눠보면 1mm 이상이 되는 두꺼운 뿌리, 그다음에 150 마이크로에서 1mm 정도의 뿌리, 그리고 정말 그거보다 더 가는 우리가 실제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1mm 이상이 되는 뿌리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굵다고 느끼시는 뿌리들을 모두 통틀어서 보시면 되는데 부시의 지상부를 토양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분과 토양 내 염분을 줄기로 이렇게 공급을 시켜주는 통로 역할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뿌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뿌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분과 영양분을 위로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흰색여지에 굉장히 엷은 황색을 띠면서 정말 미세한 뿌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분과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115일에서 120일 정도만 수명을 유지를 하면서 약 100일 정도가 되면 그 뿌리의 50%가 가량이 죽고 다시 새 뿌리가 생성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생성이 되는 뿌리입니다. 근데 이 피더루트라고 하는 이 영양 공급 뿌리는 과습이 되면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과습하지 않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더루트가 토양 미생물, 우리가 균근이라고 부르는 이 토양 미생물과 공생을 하면서 이 미생물로부터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는 다른 나무들의 뿌리처럼 뿌리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층 세포에 공생하는 균근, 이 균들이 이렇게 뿌리털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양수분을 흡수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는 이런 무기물 형태를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에 교생하고 있는 이 균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유기물을 이 균이 흡수를 해서 다시 전달을 해주는 이런 공생관계의 뿌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 토양에서는 많은 균근들이 있지만 여기가 진달래형 균균이라고 부르는 주로 진달래과의 땅속에서 주로 자생을 하고 있는 이런 균들이 우세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블루베리 그 산성 토양에서도 민이나 철 그리고 수분 흡수의 효율을 증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조성을 좋게 해주시는 것이 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균을 조금 더 활성을 높게 해주기 때문에 토양 조성과 뿌리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뿌리는 토양 환경에 매우 민감해서 토양 수분, 시비, 멀칭 모든 요소가 뿌리와 생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의 밀도 분포 중요하고요. 수분 장력, 수분 함량 이것들이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수분을 요구하는 양도 있을 거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습도도 있을 거고 이것들을 우리는 관수를 통해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물을 통해서 수분 흡수, 양분 흡수가 이루어지면 블루베리는 자랄 수 있게 되고 여기에는 또 기상 조건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뿌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토양 표면 아래 보시면 이게 토양 지표 속으로 들어가는 센티미터예요. 10cm, 20, 30, 40, 50cm가 되는데 대부분의 뿌리가 40cm 안에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토양 표면 아래 40cm, 많게는 30cm 이내에 50에서 60%의 뿌리가 분포를 하고 있고 이 40cm보다 더 깊어진 곳에는 뿌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시다시피 청근성의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수할 때 물이 한 곳에만 몰리게 되면 뿌리가 그 한쪽으로만 몰려서 자라기 때문에 고루고루 관수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윗부분에 균형적으로 시비가 됐을 때에만 그 나무 주변으로 근권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는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멀칭 효과도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이 멀칭을 해준 것 그리고 해주지 않은 블루베리의 뿌리예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멀칭의 효과는 뭐 고온도 방지해주고 저온 피해도 해주고 뭐 기타 토양으로 들어가는 해충도 방지를 해주는데 가장 큰 효과는 이 수분을 오래 보유할 수 있게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멀칭을 한 경우에는 83% 이상의 뿌리가 이 블루베리 유효 근권 안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멀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깊이의 40%의 뿌리만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생육이 조금 더 부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블루베리 뿌리의 성장은 지상부 생장, 열매 생장, 또 전체적으로는 이 나무 전체의 수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온도가 이 블루베리 뿌리가 생장을 시작하는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봄철에 토양 온도가 12.8도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 토양 온도가 12.8도 정도로 상승을 하면 뿌리는 일단 1차적으로 수분을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근간 크라운 부분으로 크라운에서는 다시 줄기로 수분이 체감물을 따라 올라가면서 지난해 축적한 저장 양분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새로운 줄기도 발생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지도 발생이 되는 이런 연속적인 생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생장도 1년을 주기로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화 후에 아주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이때는 블루베리 부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열매도 키워야 하고 굉장히 많은 요구량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분과 영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확 후에 다시 뿌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동화산물로부터 얻은 양분을 축적을 하기 시작하고 휴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뿌리가 생장을 해서 다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 뿌리의 1, 2차 성장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이 수확 후에 뿌리 생장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뿌리 생장 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수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토양을 어떻게 조성을 해주냐도 나눌 수가 있는데 블루베리는 일단 점적 관수, 그러니까 지표면 가까이의 토양, 그 뿌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점적 관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스프링클러도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한데 스프링클러는 정말 보조적인 요소, 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많을 때고 그 미세먼지를 헹궈주고 이렇게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조적인 수단이 되고 점적 관수가 가장 우세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중 점적 관수라고 해서 지상에 저희가 얹어놓는 형식 말고 땅 속에다 심어서 거기로부터 물을 주는 이런 형태의 점적 관수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블루베리 뿌리의 특성상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블루베리 키우는 토양 특성상 이 수분 장력에 의해서 거꾸로 위까지 물이 올라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고 위에서 점적으로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둑을 높게 할수록 저희가 멀칭을 많이 해줄수록 뿌리의 생장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멀칭 해주실수록, 그리고 잡초 매트는 이 보온이나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뿌리가 오히려 더 깊게 자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루베리는 뿌리가 과습이 되면 일단 토양에 물이 차서, 그러니까 저희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신 거랑 똑같은데 뿌리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물에 다 묻혀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영양분이고 뭐고 다 수분을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량 요소들은 산성 토양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 영양분인데 이것들이 과습일 경우에는 더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리장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블루베리이지만 과습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